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김유신 렉처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저희가 현대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청중들에게 있어서 되게 낯설고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항목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저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현대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청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현대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협화음 또는 불협화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 나누기보다는 이 작곡가가 이 상상하는 그런 어떤 소리들, 색깔들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정말 흥미롭다고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 소리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약간 다채로운 소리, 이런 색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현대 음악의 가장 크나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현대 음악을 보다 더 많은 관객들에게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좀 더 누구보다도 청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제가 이번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총 4곡으로 이 중에서 제 작품 2곡은 제가 이제 연주하는 피아노 솔로 그리고 플루트 솔로 그리고 한 작곡가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한 작곡가는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원래는 저희가 이 두 분을 초청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했지만은 현재 오미크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초청을 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그분들께서 이제 쓰신 작품들을 저희가 직접 연주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해설하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릴 작품은 열대우림의 밀도라는 아주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제가 4년 전에 그 어떤 그림을 하나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그림이 어떤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이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밀도라고 한다면은 이 밀도라는 게 과학적인 용어로는 물질의 빽빽함 그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 그림이라는 커다란 대상을 우리가 봤을 때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이 대상들,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 요소들을 저는 약간 밀도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런 대상을 그림 하나로 보게 된다면은 이 그림에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숲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이외로 숲 말고 예를 들자면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안 보이는 공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뛰어다니는 원숭이라든지 그런 모기 같은 그런 생물들이 존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그림을 전후 그러니까 그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홍수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예를 들자면 비가 내리겠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은 그리고 나중에 그런 약간 진흙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홍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 작품에 이제 녹아들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양이 되게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곡을 총 10곡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선보일 2곡은 열대에서는 특히 나무들 사이에서는 이 열기라는 게 정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되게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답답하고 뭔가 약간 되게 엄청나게 되게 밀집된 그런 것들을 화음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총 2가지의 화음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개의 화음은 어떤 특정한 리듬에 묶여가지고 곡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리듬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위에 얹어지는 게
이렇게 왼손에서 이렇게 뭔가 약간 일어날 듯한, 일어날락말락한 그런 약간 요소들이 이 화음 위에 이제 얹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람인데, 바람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곡으로, 그래서 약간 이 바람을 표현하는 것 같은 이 화음의 아르페지오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이 샘여림에 의해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대류 현상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위에서 불 수도 있고 그게 수직으로 불 수도 있고 그리고 수평으로도 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작품을 들어보시면서 열대우림에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유신 열대우림의 밀도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임경진 선생님의 작품인 철가루 놀이, 아이센펠버 슈필을 한번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가루 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아는 전자석, 이 전자석이라는 것은 전기를 통할 때만 자석이 작동을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철가루가 촥 하고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사실 피아노에서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음을 울리게 하는 것과 매우 동일한 현상이다 라고 작곡가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페달을 보시면 우리가 총 3개의 페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페달은 서스테인 페달, 그리고 세 번째 페달은 좀 약간 특수한데 이 작품에서 쓰이진 않지만 이 세 번째 페달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소리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뮤트 역할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페달은 현대음악, 예를 들자면 헬무트 라켄만이라든지 그런 여러 현대 작곡가들이 많이 쓰는 페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소스테너토 페달이라고 합니다. 소스테너토 페달은 이 작동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음을 살포시 눌렀습니다. 이 음을 살포시 누르고 페달을 밟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른 화음들만 지금 위에 해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 음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또는 아주 밑에 있는 음을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뭔가 약간 다른 음들도 같이 울리는 것 같은 공명 현상을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해서 총 2개의 페달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처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서스테인 페달, 그리고 이렇게 울리는 소스테노토 페달, 이렇게 2개의 페달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 철가루, 즉 말해서 이 페달을 움직이는 것이 이때가 자석이 통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안 밟았을 때 음은 자석이 통하지 않을 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 전자석에서 이 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곡가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 철가루가 뭉쳐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흩뿌려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제스처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하시면서 이 철가루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건 또 되게 신기한 소리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임경진 작곡가님의 아이센펄버슈필 철가루 놀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곡가는 저희 콘서트에서 또 초대한 또 다른 초청 작곡가,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아주 귀한 손님이시죠. 토시오 호소카와 선생님의 리트, 우리말로 하면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 선생님께서 윤희상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때 작곡가 윤희상한테 이 작곡을 배우면서 이 동양이라는 게 무엇인가, 동양 문화가 무엇인가, 너의 소리를 찾으라는 선생님의 그런 약간 조언하에서 일본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또 다른 사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중동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침묵 속에서 움직인다는 뜻인다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음 기법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리듬, 화성, 멜로디 이 3박자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조금 시작 부분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이 곡은 시작하는 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을 기점으로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함수 그래프처럼 점이 하나 있으면은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펼쳐져 나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 시작이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법, 이게 바로 중심음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침묵, 그래서 토시오 호소카와 선생님은 이 자연에서의 이 침묵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이 파트별로 나눠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트가 이제 시작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타이에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타 사이에서는 조금씩 활기찬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곡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하이라이트를 찍고 나서 곡은 완전히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 곡을 몇 부분 나눠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자, 이 중심음 기법이라는 것은 토시오 호소카와뿐만 아니라 이후
윤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작곡가들의, 특히 아시안 작곡가들의 이 작곡 기법에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걸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시오 호소카와 선생님의 리트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네 번째 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제 작품인 갈가마기라는 작품인데요. 이 곡은 제가 플루트 독주 곡으로 제가 특별히 작곡을 했습니다. 갈가마기는 미국의 대문호가인 에드거 앨런 포의 가장 유명한 시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도 모르는 경우도 없다고 하여서 그만큼 정말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앨런 포는 인간에 있어서 어떤 약간 불안한 그리고 어두운 면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적사병의 가면, 이거는 어떤 바이러스 그리고 그 바이러스 속에서 인간들이 대처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여러 잔혹한 모습들을 그려낸 서사고요. 그리고 갈가마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여인 레노어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까마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희망이 있을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이 까마귀는 오로지 그럴 일은 없다, nevermore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결국 까마귀는 nevermore라는 이 대답을 그저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래서 화자는 나한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까마귀들은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 화자의 또 다른 내면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어떤 약간 희망을 가지려는 인간의 감성, 그리고 까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이성, 이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재앙, 어떤 이미 닥친 일들, 어떤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는 이성, 그리고 인간은 감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 저는 이것이 한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보았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플룻 하나에게 제가 그걸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 화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는 화자의 불안한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까마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탁탁. 이제 곧 불행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플루트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 키클립이라고 해가지고 타악기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툭툭툭툭, 이 소리는 바로 드디어 까마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 따가따가 이 소리가 훨씬 더 확실하고 명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Nevermore, 영영 없으리라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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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never more, never more, never more 이렇게 해서 제가 음으로 치환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 따르르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플룻에서 계속 던집니다. 하지만 계속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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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절대적인 대답을 던져주죠. 이렇게 해서 플룻이 어떤 부분을 연주하고 어떻게 막 크게 연주를 해도 결국 돌아오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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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evermore라는 것 메시지가 이 중간부터 끝까지 강조가 되면서 곡이 끝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곡을 한번 감상하시면서 이 곡이 얼마나 인간의 그 어두운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흘러가 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유신 작곡의 갈가마기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연을 준비한다는 게 지방에선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없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공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다 이 현대 음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번 콘서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렉처 콘서트는 시즌을 통해 가지고 2023년이라든지 2025년을 통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라는 게 아닌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모든 청중들이 이 넓은 무대로 와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다음에는 그런 무대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작곡가 김유신의 렉처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